안녕하세요, 피드입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뭔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말에 아는 여동생의 남편분을 셀프 세차를 가르쳐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분은 셀프 세차를 하면서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세차용품을 이제 세차를 구매한 김에 샀는데 이 용품을 제대로 산 게 맞는지, 셀프 세차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한 번 가르쳐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초보자들, 입문자들은 이런 걸 사는 것 정도만 알려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그걸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일단 프로세스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세차를 처음 시작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열을 식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휠 클리닝을 먼저 하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장면을 먼저 세차한 상태에서 휠을 닦게 되면은 도장면에 남아있는 물기가 말라가지고 워터 스팟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휠을 클리닝을 한 다음에 도장면을 세차를 하면 도장면에 썼던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서 그대로 휠을 다시 적시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워터 스팟이 생기거나 마르거나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휠 클리닝을 먼저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휠 클리너가 있어야겠죠. 휠 클리너와 같이 사용할 브러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브러쉬 사용할 때 그냥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붓 형태 브러쉬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붓 형태 브러쉬를 선택한 이유는 보통 초보자가 이 휠 안쪽까지 닦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 그렇게까지 세차를 시작해버리면은 아무래도 휠 안을 닦는 공정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계속 세차를 해야 될 이유가 점점 좀 줄어들게 돼요. 이번 추천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셀프 세차를 할 때 무조건 비싼 장비, 좋은 장비 전부 다 꾸려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이 계속 셀프 세차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휠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링 프로세스 중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게 된다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금방 지치기 쉬운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부 겉면만 세차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디테일링 브러쉬, 붓 형태로 된 거를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거기서 내가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할 때 좀 더 장비를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휠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갈변 제거까지 같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휠 클리너 중에서만 고르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변 제거까지 같이 되면 좋지만 갈변 제거 역시 매번 하는 게 좋지 않고 이거를 신경을 쓰는 게 점점 많아지면은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휠 클리닝의 재미 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휠 클리너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공정은 프리워시인데요. 자, 보통 우리들이 프리워시라면은 프리워시 케미컬도 쓰고요, 폼도 쓰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쓰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셀프 세차 안 하시는 분들이 세차하기 전에 뭘 뿌리고 헹구고 그 다음에 폼 뿌리고 또 헹구고 그 다음에 또 샴푸질하고 행구고 이런 거를 별로 이해를 못 하세요. 프리워시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고압수를 얼마나 꼼꼼히 쏴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구비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 뿌리고 닦고 헹구고 이런 과정이 너무 반복적이면 아무래도 금방 지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워시 케미컬, 폼렌스, 폼 샴푸 이런 거를 구비하기보다는 차라리 필요한 거 하나 정도만 구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이 벌레가 좀 잘 튀는 환경, 예를 들면 고독주행이 많다든가 시골에 벌레가 많다든가 제가 사는 곳이 강가 주변이거나 이래서 벌레가 많이 튄다든가 이런 환경이라면은 벌레 제거제 같은 거 하나를 구비를 해두시거나 혹은 프리워시 케미컬들 중에서 벌레 제거 기능이 있는 케미컬이 있어요. 차라리 그걸 한 통을 써서 세차를 하기 전에 필요한 부위만, 극소 부위만 뿌리는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새똥, 벌레 같은 붙어있는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그 외 케미컬은 차라리 고압수를 꼼꼼하게 쏴주세요. 프리워시라는 게 본세차를 하기 전에 오염물을 미리 떨궈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압수를 얼마나 꼼꼼하게 쏴주느냐에 따라서 프리워시의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본세차인데요. 말 그대로 카샴푸로 이제 차를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가 있죠? 버킷. 개인적으로는 버킷을 구매하실 때 그립가드나 워시보드를 같이 구매하라고 권장하는 편이지만은 아무래도 그렇게 사면은 좀 장비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좀 구매 부담이 되는 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버킷 프렌즈에서 나오는 버킷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싸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버킷 프렌즈 제품을 써보시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립가드나 워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갖지 않을 거라면은 그거 사지 말고 그냥 버킷 하나만 사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신에 미트를 사용하실 때 손으로라도 가볍게 이제 오염물을 털어내는 정도로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워시보드와 그립가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겁니다. 자, 버킷 같이 준비해야 될 거는
카샴푸와 워시미트겠죠. 카샴푸는 각 브랜드별로 여러 가지 케미칼들이 있습니다. 각 디테일링 브랜드 제조사마다 카샴푸는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샴푸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계셔야지 본세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맞게 차를 닦을 도구, 워시미트가 필요한데요. 워시미트, 워시패드, 스펀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스펀지보다는 워시미트나 워시패드 같은 재질을 해야지 조금 더 차량의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세차를 진행을 다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드라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물기를 닦을 드라잉 타올이 필요합니다. 드라잉 타올은 옛날과 다르게 여러 종류의 제품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하지만 권장드리고 싶은 건 단면보다는 양면형 드라잉 타올을 한 장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면은 한 면만 물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차는 한 장 가지고는 드라잉 타올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에어건을 동반하면 한 장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입문자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잉 타올을 사실 때 양면형 드라잉 타올을 한 장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막상 해보고 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싶을 때는 보조로 쓸 수 있는 드라잉 타올을 좀 하나 더 구비하시면 더 좋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양면형 드라잉 타올 한 장만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 얘기하는데 항상 세차의 공정은 세정 다음에 코팅이라고 하죠. 자, 세정의 마지막 공정은 아무래도 유리세정제겠죠. 종종 유리세정제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리세정제는 꼭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세차만 하는 것만으로 유리가 잘 닦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와이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로 세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공기 중에 있는 많은 배기가스, 오염물이라든가 기름때들이 유리에 안차게 되게 되면은 세차로는 잘 안 지워집니다. 자, 그런데 유리세정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유막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유막 제거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유막 제거제처럼 전문적인 유막 제거제 기능이 아니라 아주 약한 유막 제거 정도는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리세정제를 수시로 차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가벼운 유막 정도는 조금 녹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유리세정을 자주 해주신다면은 충분하게 이게 유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쪽 유리 같은 경우에는 틴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람의 손이 만지면 아무래도 기름때라든가 지문의 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물로 닦으면 지워는 지겠지만 물 잔사가 다시 남아서 그대로 얼룩이 발생을 하고요. 다른 종류의 케미컬을 썼을 때 틴팅을 좀 변색을 일으킨다든가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만큼은 꼭 유리 세정제로 사용해서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기능성 유리 세정제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일반 유리 세정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발수 코팅이 있는 유리 세정제라든가 아니면 워터 스팟 리무버 기능이 있는 유리 세정제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쓰시면은 실내 틴팅에 손상을 주거나 습기가 생겼을 때 안쪽 유리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틴팅이 안전한 일반 유리 세정제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유리 세정제를 하려면 유리 세정 전용 타월이 있어야겠죠. 유리 전용 타월은 올이 없는 타월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테일링 라인업이 많은 브랜드들은 대부분 유리 전용 타월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타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를 닦으면서 털 빠짐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일반 타월에 비해서 유리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만약에 내가 유리 세정 전용 타월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갖고 계신 타월 중에 올이 얇은 타월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유리 전용으로 쓰실 거면 그 타월만큼은 한번 세탁하고 빨아서 잔털을 최대한 제거를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정이 다 끝나면 그 다음은 코팅의 공정이죠. 자, 코팅의 공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코팅지가 있어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물왁스를 추천드립니다. 세정에서 제일 힘든 공정이 휠 클리닝이라면은 코팅에서 제일 힘든 공정은 고체 왁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 왁스를 처음부터 입문 단계에서 해버리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고체 왁스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물왁스로 가볍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먼저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머전 타입의 코팅지라든가 그 다음에 고체 왁스로 넘어가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브랜드 제품 쇼핑몰 사이트를 보면은 물왁스라는 개념으로 분류가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시는 걸 좋고요. 가급적이면 너무 고농축 타입의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고농축 제품들의 특징이 잔사가 좀 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닦고 이러는 게 너무 반복돼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원대 제품들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큰 잔사에 고민을 안 하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제품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제품 중에 퀵 디테일러라는 것도 있어요. 퀵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코팅 능력도 있고 가벼운 세정 능력도 있고 도장면 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입문 단계에서 가볍게 하실 거면은 퀵 디테일러라는 제품을 먼저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코팅을 하려면은 타월이 있어야겠죠. 보통 우리가 왁스를 닦아낼 때 쓰는 타월을 버핑 타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핑 타월이 요즘에는 시중에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좀 두꺼운 버핑 타월들이 많이 나왔던 반면에 요즘엔 좀 얇은 버핑 타월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분명히 두껍고 좋은 버핑 타월 쓰면 좋아요. 좋긴 한데 이게 세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얇고 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쓰는 걸 권장드려요. 예를 들면 코스트코나 이마트에 파는 뭐 20장이 묶여있는 노란 타월이 있어요. 뭐 그런 걸 쓴다든가 퓨어스타의 스피드 폴리시, 아니면 2층인의 다용도 멀티타월, 뭐 이런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월이 얇기 때문에 파지하는 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타월 값이 싸다 보니까 좀 한 장을 쓰고 버리고 이런 거에 좀 부담이 좀 많이 적습니다. 이런 타월들을 처음에는 뭐 몇 번은 뭐 그렇게 왁스용으로 쓰다가 뭐 한 두세 번 쓰고 뭐 나중에 뭐 좀 휠을 닦는다든가 뭐 엔진룸 닦는 뭐 그런 좀 다운 용도로 좀 그렇게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왁스를 한 번 쓸 거면은 좀 얇은 타월 쓴다고 그러면은 한 2장 정도면은 뭐 입문 단계에서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타월은 뭐 왁스 바를 때 말고도 유리에도 쓰고요, 뭐 실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한 번 세차를 하시면은 뭐 두세 장 정도에서 끝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많이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20개 묶으면 좀 저렴하게 파는 그런 제품들을 구비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뭐 꼭 세부 세차뿐만 아니라 뭐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니까 좀 구비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팅 마지막 용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타이어 드레싱제입니다. 타이어 코팅제, 타이어 왁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세차를 다 해놓고 왁스까지 다 바르면 차가 반짝반짝 거리지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광의 매트함이 매우 심하고 얼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이어 하나 때문에 뭔가 세차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드레싱제 하나 정도는 구비해 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뭐 타이어 드레싱제는 뭐 제품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유성과 수성으로 나뉘는데 뭐 이거는 제조사의 설명이나 혹은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드레싱제 하나에다가 뭐 그걸 바를 수 있는 도구, 뭐 스펀지라든가 뭐 브러쉬 같은 걸 하나 같이 구비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에서 좀 세차의 완성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엄청 큰 요소입니다. 보통 셀프 세차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셀프 세차 끝나고 내가 번쩍번쩍 빛나는 차를 보면서 사진을 찍는 거에 상당히 재미를 느끼세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타이어 때문에 좀 광이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세차의 흥미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타이어 드레싱제를 하시면 세차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장은 다 끝났고요. 자, 내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구비하시는 것보다는 실내 다목적 세정제 하나만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이그로시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디스플레이 화면도 있고, 가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나하나씩 전용 제품을 구비하면은 아무래도 초기에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다목적 세정제를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제품에 가죽에도 사용도 된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는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정제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가죽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근데 이 수분이 세정제에 의해서 뺏기면은 가죽이 건조해져서 뭐 좀 세월이 몇 년 지나면은 가죽이 갈라진다던가 찢어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죽 세정제를 전용으로 쓰시는 게 좋은데 그것 때문에 가죽 세정제를 따로 구비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좀 다목적 세정제 중에서도 가죽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전용 가죽 세정제만큼 좋진 않아요. 일반 가죽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보습 효과가 있고 뭐 실내 다목적 세정제는 가죽 세정이 가능해도 보습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없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가죽 세정까지 가능한 그런 다목적 실내 세정제를 쓰시는 게 좋고요.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앞서 얘기한 뭐 프리워시 케미컬 같은 거를 실내에 쓰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외장형 세정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장면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거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내 거품을 뿌리면 이게 닦는 게 엄청 이기해요. 닦아도 계속 거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세정제들은 대부분 거품이 안 납니다. 좀 그런 요소 때문에 하기 때문에 외장에 쓰는 세정제를 실내에 쓰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 제품 중에 세정과 코팅이 같이 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좀 그냥 단순한 세정만 하는 것보다는 코팅이 같이 되면 더 좋겠죠. 실내 세정을 하려면 뭐 브러쉬라든가 뭐 어플리케이터 이런 게 따로 있으면 좋지만 뭐 그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다목적 타월 같은 거를 사셔가지고 타월로 닦아주는 것만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다목적 타월로 먼저 실내 세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입문자한테 추천드리는 세차 용품입니다. 물론 더 많은 걸 사고 하면은 정말 좋아요.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고 좋아요. 하지만 셀프 세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셀프 세차를 어렵게 시작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셀프 세차를 계속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게임을 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은 캐릭터가 숏소드 하나만 들고 시작하죠. 하지만 레벨이 오르면 마스터드 소드, 뭐 그레이트 소드 해가지고 뭐 화려한 무기까지 레벨 99가 되는 과정에서 점점 무기를 늘려가잖아요. 셀프 세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레벨 1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갖고 시작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흥미를 느낀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식을 조금 더 쌓으셔가지고 더 좋은 장비와 더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시면서 점점점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셀프 세차가 절대 지루하거나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재밌다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차를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은 좀 내 차를 아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차를 계속 꾸준히 관리해 주시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셀프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좀 이런 문화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런 영상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디테일링에 관련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용품에 대해서 좀 구매가 많이 고민이 되신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와 같이 지금 디테일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마 사장님의 마베르만을 통해서도 또 많은 제품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마베르만 측에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